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근데 뭐가 많이 바뀌었다, 그 사람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 맞고요. 말은 그대로잖아요. 근데 웨이브 있던 머리가 너무 많이 상해서 자르면서 이렇게 드라이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스타일을 좀 바꿔주셨네요. 그랬더니 원래는 이제 조금 지나고 나서 영상을 찍을까 했는데 그동안 제가 지금 이렇게 길게 업로드를 안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더 늦어지면 잊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족하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수능에 대한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직접적인 입시생이 아니거나 그리고 고등학교 혹은 중학교 고학년의 학부모님이 아니라면 이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은 없으실 텐데 지금 문이과 통합으로 이루어진 첫 번째 수능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부모님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세한 내막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흐름인지 지금까지 나와 있는 뉴스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고 향후 아이들이 직접 성적표를 받게 됐을 때 그리고 그거를 지원하게 됐을 때 어떤 유불리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다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를 보기는 했었지만 말들이 많았었거든요. 왜냐하면 과목을 선택해서 서로 다른 문제들로 다른 과목들로 수능을 보는데 이것들이 과연 아이들의 난이도를 맞출 수 있을까 그런 염려도 좀 많이 됐었고요. 근데 막상 깨놓고 보니까 염려했던 것만큼 문제도 좀 많이 발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처음 시행하다 보면 이런 우여곡절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고 그 출제위원장께서는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력이 지나치게 떨어졌던 것 같다. 문제 난이도는 크게 어렵거나 하진 않은데 학생들이 체감하는 게 많이 힘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글쎄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봤던 아이들은 그래도 고3 1년만 학교를 못 가고 그렇게 수능을 보게 된 거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 고등학생들이 고2 때까지 거의 마무리가 되고 고3은 모의고사를 보면서 정리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 그 여파가 작년보다 올해 코로나 여파가 컸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중위권이 없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아예 상위권인 아이들, 그 다음에 중위권인 아이들이 다 하위권으로 밀리면서 여기 눈치 싸움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거기에다가 문이과 통합이라는 이 새로운 제도로 인해서 더 변수가 많아진 거죠. 아시다시피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였고 그 다음에 국어랑 수학은 상대평가인데 작년에 절대평가에서 90점 이상인 아이들이 이제 1등급인 아이들이 너무 많이 나오면서 난이도를 좀 조절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거와 맞물려서 국어도 난이도가 올라가고 수학도 난이도가 올라가고 영어도 올라가다 보니까 얘네들이 수시로 지원했던 수시 전형으로 지원했던 친구들은 내신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그거에도 비상이 생긴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당장 그 입시를 준비하고 있지 않더라도 좀 어린 자녀를 가지시더라도 이거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어차피 앞으로의 입시는 문이과 통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과연 그랬을 때 이 난이도를 어느 정도 조절하는 게 적당한지 학부모님들께서 목소리를 내주셔야 조금 더 바람직하게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당장 액션을 취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될지 관심을 계속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그 출제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그런 거죠. 아이들이 과목을 선택해서 오는 유불리는 그다지 없었다. 대신 출제위원들이 생각했던 그 교사진들이 생각했던 난이도보다는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기는 하지만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잘하는 애는 잘하는 대로 못하는 애들은 못하는 대로 이렇게 등급이 나눠질 거니까. 근데 과연 그게 어느 정도까지 일을 돼야 되는 건지는 결과가 나오고 난 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저는 이제 수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번에 수학이 그 선택하는 데서 미적분, 그 다음에 기하, 확률과 통계 이렇게 들어가서 문과 지원했던 아이들은 보통 수학이 약한 아이들은 확률과 통계를 많이들 하게 되는데 얘네들에서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1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려면
예전에는 문과에서 그 수학만 하면 1등급이 나올 수 있었지만 지금 문이과가 합쳐져서 문과 학생들이 수학으로는 이과 학생들과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구도 있고, 만약에 이거를 대학을 지원하게 됐을 때 이과 학생이 수학을 잘 봐서 등급이 좋은 아이가 문과로 지원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도 유불리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이런 다양한 변수들은 그전에도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고 활용이 될지는 이번 입시가 끝나야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서 염려했던 부분이 원래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은 문제들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어떤 제도든지 새로 도입을 하게 되면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 변수라는 게 참 생각지 못했던 대로 뻗쳐나가는 것도 있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그것만 가지고 지금 이번 결과를 보다 보니까 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제일 힘든 건 이제 고3 부모님들께서 이 아이들이 대학 원서를 쓸 때 어떤 게 주안점을 두고 해야 되는지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일단은 학교에서 내려오는 지침들, 왜냐면 작년에 기준도 있었을 테고 그다음에 대학에서 또 이렇게 제한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보시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뭐 특별히 결론을 드려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지난주에 수능이 있었고 그 수능을 봤을 때 지금 불수능이다 어쩐다 라는 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게 좋은지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입시 제도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불리하거나 불합리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관심이 있는 만큼 지켜보면서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발표된 자료까지 저의 견해를 담아서 말씀드렸고요. 조금 더 아이들이 그 성적이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